오늘 마지막 세션인데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를 맡아서 해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대충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 싶었어요. 저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는 스토리 스미스라는 컨텐츠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지금 같이 고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모더레이터로 와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이 진행을 이제 해드릴 거고, 오늘 주된 발표 이제 내용을 말씀해 주실 분은 텐디라는 데이터 마케팅 업체의 김찬웅 대표와 그리고 조성아 뷰티 이제 광고주 쪽에서 오신 김정민 팀장 두 분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어떤 아젠다를 제시하는 선 정도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내려갈 텐데요. 일단 저는 데이터 환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 개막한 광고제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세션 한 60%의 세션은 거의 다 뭐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있었던 세션에서도 퍼포먼스 마케팅 말씀하셨었고, 내일도 이제 닐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거의 데이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저희가 이제 이 발표에서 저희가 여러분께 이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여러분께 던지고 싶었던 데이터에 대한 화두는 사실은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데이터를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이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타겟팅 데이터잖아요. 그런데 소비자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겟팅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에 대해서 소비자가 뭐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느냐, 우리가 쓰고 있는 데이터 소스가 그런 것들을 정말 얼마나 제대로 해주고 있느냐, 그게 첫 번째 이제 던지고 싶은 아젠다였고, 두 번째는 그 데이터라는 게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라는 게 사실은 계속 변해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캐치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이 됐든 뭐가 됐든 데이터 마케팅을 할 때 사실 빠져있는 하나의 함정, 저희가 생각하기에 함정은 뭐냐면은, 우리는 소비자를 우리가 보고 싶은 프레임에 가둬놓고 그 프레임 안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확증하는 그런 선에서 데이터를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저희는 종종 봐왔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뭐냐면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인데 이제 조성아 뷰티 제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화장품인데 이제 여성분들의 색조 화장품인데, 보시면은 패키지 디자인의 컨셉이 전부 다 이제 마블의 어벤져스인 거죠. 사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존에 생각을 할 때,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패키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생각을 할 때 보면은, 어벤져스 같은 거는 남성들이 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컨셉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이쪽에다가 적용을 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기존의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의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이런 식의 패키징이나 이런 식의 발상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했던 게, 자, 데이터라는 게 뭐지? 우리가 데이터 마케팅을 할 때 데이터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 스테이터스 코어를 이야기를 하시는 데이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저 데이터 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과연 우리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미래를 잘 예측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있죠. 근데 아무튼 미래를 예측하는 데이터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일단 좀 이렇게 차치해 놓고, 현재를 잘 알려준다는 데이터, 현재를 가장 잘 반영하는 데이터라는 게 뭘까? 어떻게 해야 현재를 잘 반영을 하는 걸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데이터를 할 때, 데이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첫 번째 뭐냐면은, 과거를 상징하는 데이터들이 사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회원을 가입할 때 입력을 했었어요. 옛날에 페이스북이든지 뭐 링크드인이든지, 옛날에 나는 무슨 학교를 다녔고 난 지금 어디를 가고 뭐 기본적인 프로필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가 사실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되게 옛날 데이터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과거를 상징하는 데이터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실 이제 많은 경우에 크롤링을 해서 쓰고 있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이 현재를 상징하는, 현재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들이 대부분 쓰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나이, 성별 뭐 이런 식의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현재의 행태성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지, 결혼을 했는지, 애는 있는지, 취업 준비를 했는지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혹은 내가 뭐를 좋아해, 나는 어떤 거를 좋아해, 난 무슨 영화를 봤는데 뭐가 좋아, 무슨 컨텐츠가 좋아, 이런 식으로 라이크를 함으로써 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어떤 그런 현재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내 자신을 정확하게,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준다는 면에서는 분명히 유용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앞으로 뭘 할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해 나가는 어떤 그런 추이를 얼마나 제대로 보여주는지에 대해서는 큰 힘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사실 오늘의 주제가 이 내용이에요. 변화의 추이를 강조하는 데이터, 이걸 얼마나 제대로 쓰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변화의 추이를 강조하는 데이터라는 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비교예요. 자, 데이터라는 거는 여러분 뭐 약간 강의처럼 들리시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변화에 대한 데이터, 뭐 다이내믹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시점에서 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한번 딱 이렇게 이 샘플링을 해서 딱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의 데이터, 몇 월 며칠 몇 시의 데이터, 그런 식으로 정지되어 있는 시점의 데이터가 대부분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잘 비교를 함으로써 혹은 어떻게 잘 믹스를 함으로써 뭐에서 뭔가를 빼냄으로써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잘 다룸으로써 사실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구나, 어떤 스테이터스에서 어떤 스테이터스로, 어떤 선호 취향에서 어떤 취향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어줍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희의 주제인데, 사실은 이런 다이내믹 데이터, 자, 혹은 다이내믹하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관심사를 분석 적용하는 것들이 자 이런 회사가 구글이죠. 구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요거 하나를 잘하고 있을 뿐이에요. 구글은 데이터를 다룰 때 사실은 사람들이 뭐에서 어떤 경우에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분석을 하고 있을 뿐인데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의 33%를 차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께 던지고 싶었던 화두는 바로 이제 동적 데이터 혹은 이 변화해가는 소비자를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알아낼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김창룡 대표를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텐디를 맡고 있는 김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텐디는 그 광고 대행사나 광고주를 위해서 데이터 타겟팅 데이터를 이제 기획해드리거나 이제 디자인하는 업무를 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우리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뭐 원룸의 어떤 서비스, 쉐어하우스라는 개념의 어떤 신규 상품을 런칭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맞는 타겟팅 전략 또는 타겟팅 세그먼트를 뽑아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이제 광고주가 요청이 오면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나 이런 매체사들의 데이터도 들여다봐요. 그리고 뭐 아까 발표했던 DSP 업체의 DMP들, 그래서 이제 그 나눠져 있죠. 세그멘테이션이 나눠져 있는데 아마 거주지는 어디고, 그리고 뭐 성별은 어떻게 되고, 뭐 그 소득은 얼마나 되는 가구들, 뭐 이런 데를 타겟팅하자라고 이제 데이터들은 이제 많게는 10,000개, 뭐 20,000개 정도로 세그멘테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타겟팅을 하는데 저희가 캠페인을 계속해서 누적해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느꼈던 점이 이렇게 미리 세그멘테이션 돼 있고 미리 정의가 되어 있는 타겟팅 데이터들이 효율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효율이 좋은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저희는 그래서 정적인 데이터와 동적인 데이터를 좀 나누게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정적인 데이터라고 하면 보통 세그멘테이션에서 해주는 정의, 뭐 국적이라든지 성별, 나이, 거주, 직업, 학력, 언어 이런 데이터 세그멘트들이 있고요. 이런 데이터 세그멘트를 저희가 활용해서 어떤 타겟팅 디자인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반응률이라든지 광고의 ROI를 얻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점 더 많이 사용했던 데이터가 이제 이 사람의 현재 관심사라든지 연애 상태, 그리고 건강 상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 그리고 더 동적인 데이터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 어떤 페이지를 방문했는지, 어떤 키워드를 조회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 그리고 어떤 공감대를 보여줬는지에 대한 데이터들, 실질적인 어떤 동적인 데이터들로 우리가 갈수록 모수는 좀 적어질 수 있지만 광고의 효율은 높아진다는 것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모더레이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적인 데이터들, 프로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미혼일 때 페이스북을 가입을 했는데 결혼을 한 다음에 이거를 기혼으로 잘 안 바꾸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어떤 프로필이나 이런 정적인 데이터들은 개인조차도 자주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겨울이 되면은 저희가 스키장에 대한 어떤 관심사, 어떤 겨울 관련된 어떤 관심사가 높아지죠. 그리고 뭐
이제 기사에 유기농 야채가 좋다. 유기농 야채가 뭐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그걸 제공하고 다이어트 굉장히 좋다. 뉴스에서 언론에서 막 뜨면 또 유기농 야채에 대한 관심사가 쑥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나이대가 이제 저희랑 매칭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박세리라고 해서 이제 골프를 딱 해서 이겼더니 전 국민이 그냥 골프에 대한 어떤 관심사가 증폭을 해서 박세리 키즈가 요즘에 이제 우리 그 여자의 그 골프계를 거의 잡고 있죠. 그래서 관심사나 이런 그 동적인 데이터들은 항상 변화한다. 그래서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놓고 세그멘테이션 하는 게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이 좀 들고요. 대신 정적인 데이터는 약간 태생적인 요인에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이, 뭐 인종, 국적 이런 거는 국적이 바뀌진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리 세그멘테이션 해놔서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만 관심사 데이터 같은 경우는 동적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사회적 문화적 영향에 많이 받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의 어떤 관심사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동적으로 트래킹하고 실시간으로 트래킹을 해야 되는 데이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그 광고주가 이제 우리가 1인용 가구를 뭐 1인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한번 타겟팅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뭐 다방이나 직방, 뭐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에 뭐 신규 다운로더 또는 접속이 증가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적 데이터라든지 이런 그 기본적인 프로필 데이터들을 제공해 주는데 거기서 이제 기혼자를 제외를 해서 타겟팅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고 결혼하지 않은 과의 동시에 어떤 이 원룸이나 월세를 찾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렌탈 가전이라든지 셀프 이사라든지 소형 가전이라든지 그래서 동적 데이터와 정적 데이터를 잘 믹스앤 매치해서 저희는 기존의 어떤 매체사라든지 기존의 어떤 데이터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할 수 없는 타겟팅 세트 그 제품에 딱 적합한 것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킹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이 사람이 엄마인지 아닌지는 기존의 그 구별이 되어 있는 세그멘트에서는 다 이걸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나눠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적 데이터도 내가 어떤 어린이 관련된 페이지나 앱을 사용하는 사람과 또 이 사람이 직장 관련된 매체를 사용하는지를 여부를 같이 우리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은 워킹맘이고 이 사람한테는 거기에 적절한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 전략을 세워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부동산, 뭐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1년에 운전면허를 따시는 분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돼요. 이제 운전면허 앱이나 이제 다른 그 운전면허 관련된 시험을 준비하는 앱에 연간 사용자가 한 80에서 9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매체사들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잠재적으로 차를 구매하거나 잠재적으로 운전을 할 만한 사람들의 80에서 90%를 저희가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받고 저장하는 데이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동적 데이터고 동적 데이터는 소비자의 다음 행동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동적 데이터가 그럼 왜 이렇게 뭐 중요하자 뭐 효율을 높여주는 건 알겠지만 효율을 높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아까 전까지는 좀 타겟팅 데이터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에 그 최저임금 높아져서 그 이제 비인 점포들이 많이 늘고 있다라고 이제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오프라인 점포는 글로벌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물건을 온라인에서 훨씬 싸게 편리하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매장을 운영하신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신 분들은 많은 것들과 싸우고 있어요. 임대료 그리고 카드 수수료 그리고 이번에 심지어는 이제 최저임금까지 올라가서 더 힘든 상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데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뜨거워서 나왔더니 강도가 이렇게 서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프라인 매장을 하다가 온라인으로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거기 딱 가고 거기는 되게 천국일 것 같았는데 구글, 페이스북에서 통행료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훨씬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동적인 데이터를 내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 살 길이
좀 막막한 시대. 그래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집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데이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미국의 리볼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CEO 2명이 패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거의 데이터와 이제 개발자로 이루어진 회사인데, 이 회사는 지금 15년간 아마존 같은 회사의 엄청난 공세에도 잘 버텨오면서 연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패션, 옷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CEO가 패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모든 것을 다 데이터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옷을 뭐 팔면은 브랜드가 얼마나 팔렸냐부터 그 많이 판매되는 옷의 버튼의 개수가 4개인지 3개인지, 여름에는 뭐 스커트 길이가 무릎에서 15cm가 많이 팔리는지 20cm가 많이 팔리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했고요. 이걸 마케팅에만 쓴 게 아니라 자기네들한테 물건을 납품하는 애들한테도 대시보드 형태로 계속 제공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요 버튼 3버튼 자켓은 유행하는 트렌드고 2버튼은 내려가는 추세구나를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제조사들, 우리의 납품하는 사람들까지 알게 해주고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자기네들 에코시스템에 넣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인더스트리에 집중된 어떤 그 데이터를 저희가 아마존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리볼브라는 회사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 리볼브라는 회사가 훨씬 더 잘하겠죠. 이 크진 않지만 여기 인더스트리에 특화된 데이터를 계속 편집하고 동적 데이터 수집해서 그거를 마케팅과 그리고 전체 사업에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성공 사례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케터거나 아니면 이제 기업의 이제 뭐 홈페이지나 앱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동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본인의 사이트에서도 충분히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구글 애널리틱 많이 쓰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은 없는 기능이 없는 툴이기 때문에 사용법을 모르셔서 그렇지 방금 말씀드렸던 데이터들을 다 구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최근 1개월간 식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동시에 어떤 제품을 구매했냐, 동시에 어떤 과거의 구매 제품은 뭐냐, 사실 이런 것들은 구글 애널리틱에서 쉽사리 뽑아내기는 어려운 이제 행태 데이터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의 데이터 수집 툴이 필요하고요. 그 1대1로 이 사람의 과거 행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솔루션이 만약 있으시다 그러면 그 사이트에서 우리가 육아나 유기농, 건강신, 건강보조식, 헬스케어 제품을 이제 전체 인구보다, 우리 전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는,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꾸준히 사고 있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음식을 사는지도 다 동적 데이터로 저장해서 나중에 이거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의 그 사이트의 전략이라든지 유통 재고 관리에도 이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같이 이제 썰드 파티 데이터를 잘 다루는 회사들도 이제 쓰실 수가 있는데요. 그 저희는 이제 스피어라는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스피어라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거는 저희는 데이터를 이제 볼 때 기본적인 개념이 이겁니다. 혹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시면 100km로 막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속도감을 잃어버리게 되십니다. 하지만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50km로 계속 달리고 있으면 슝슝 지나가겠죠. 그러면 내가 빨리 달리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옆에서 200km로 자꾸 저를 막 지나치는 차가 있으면 내가 느리게 달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텐디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제 데이터들은 어떤 앱을 설치했는지 또는 어떤 앱을 얼마큼 쓰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석 방식은 항상 전체 인구, 우리가 비교 대상과 비교를 해서 이제 관심도를 측정을 하는데요. 뭐 주식 앱을 1개 설치한 사람하고 주식 앱을 1개 설치하고 플러스로 주식 정보 앱을 3개 이상 설치한 사람의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누가 더 높을까? 이런 것들을 테스팅해서 광고주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최근 한 달간 부동산 중개 페이지 방문자라든지 최근 한 달간 부동산 페이지 방문이 증가하는 사람과의 마케팅 효율의 차이 이런 것들을 광고주와 같이 협업을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저희가 자동차 시승 캠페인도 이제 해봤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거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뭐 자차 보유를 한 사람, 신차 구매 예정자, 금융 투자자 등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27개 정도의 프로파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매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연령대도 이제 구분을 해놓고, 그리고 자동차 브랜드의 관심 유저지 아니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단을 광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SUV에 대한 관심사가 큰 사람들은 제외 타겟팅에 넣고요. 뭐 이거는 이제 매체에서 제공한 데이터고, 기존에 시승을 신청했던 사용자 광고주 데이터는 또 제외를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전혀 자동차 시승을 안 할 것 같은 사람들도 디타겟팅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던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물론 이제 그 이렇게 결과가 나왔던 거는 광고주가 그만큼 저희하고 협업을 해주셨고, 저희랑 이제 같이 이런 것들을 세팅을 다 해주시고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저희가 동적 데이터, 이제 신차 구매에 대한 관심사가 늘어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SUV는 실효를 이제 최근 뭐 한 달간 눌렀던 사람들이라든지, 자동차 관심 유저, 이런 관련된 데이터를, 동적인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와 그냥 단순하게 내비게이션을 설치한 사람, 뭐 아니면 대리운전을 뭐 사용했던 사람, 이렇게 그 정적인 데이터를 사용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이 높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적인 데이터 전략을 수입을 할 때 이제 대부분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어요. 뭐 툰이라든지 애드브릭스를 쓰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동적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광고 타겟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요.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사실 거기에 데이터만 해도 엄청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쟁 사회잖아요. 이 두 가지는 많은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우리 데이터, 그리고 세컨드 파티 데이터, 매체사 데이터, 그리고 서드 파티 데이터를 다 융합해서 전략을 짜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아도베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아도베나 오라클 같이 이제 마케팅 클라우드를 제공해주고 원투원 마케팅을 지원해주는 마케팅 오토메이션, 마케팅이 자동화할 수 있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가장 장점은 없는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AI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제가 어떤 뭐 마케팅 키워드를 내면 바로 이런 피드백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장점이자 이제 단점은 가격이나 이제 투입해야 되는 리소스의 절대량이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중소규모의 이제 마케터나 광고주들이 사용하기는, 협업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텐디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장점이 될 수 있어서 지금 광고주들과 그런 케이스들을 만들어 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데이터 하면 이런 부분을 이제 규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에 대한 규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 독점이다, 그래서 규제해야 된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정부 분들이죠. 그리고 아니다, 이 기술을 계속 분석을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사람들한테 더 좋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기업가적인 어떤 측면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중소 마케터들, 이제 국내 로컬 마케터들의 입장에서는 뭐 둘 다 반갑지 않죠. 뭐 하나는 못 쓰게 하고 하나는 자기들만 데이터를 쓰고 있으니까 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큰 회사들한테 이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부보다도 이제 데이터 능력이 강화됐죠. 그래서 뭐 우리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한 2년 전 데이터를 저희가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구글 트렌드를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저도 가끔씩 들어가서 이제 검색해보고 그러는데, 뭐 감기라든지 뭐 폐렴이라든지 이런 꿀벌 뭐 이런 핫한 키워드들, 그리고 이번에 이태리에서 난 사고도 실시간으로 바로 올라와요. 그래서 1시간 전 데이터가 바로 올라옵니다. 전 세계의 검색 쿼리에 대한 데이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보다도 가구 소득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해요. 요즘 IT 기업들은.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기업으로서도 그렇고, 뭐 네이버가 예전에 부동산 사업을 이제 철수를 해야 됐었고, 그리고 페이스북이 싱글 데이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니까 굉장히 많은 언론의 그 압박을 받았는데, 차라리 이런 큰 기업들한테 그 신규 서비스를 확장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약간 공공재 형태로서 좀 많이 우리들한테 노출을 시켜주고 오픈해 줄 수 있는 게 훨씬 더 생태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도 데이터를 쓰는 방법을 알고 일반 마케터들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더 혁신을 할 수 있는데, 자기네들만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 규제를 당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큰 기업들이 서비스를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그럼 너네 데이터들도 공개해서 이걸 공모진처럼 쓰게 해달라라고 이제 어떤 정책의 방향이 좀 바뀌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큰 기업들의 어떤 데이터 역량에 대비해서 좀 우리 마케터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리볼브 같이 좋은 이런 사례를 만들어내는 그 중소 그 디지털 마케터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런 동적인 데이터를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조성아 뷰티의 김정민 팀장님이 다음에 그 성공 사례들을 좀 공유하는 시간으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으며 이걸 통해서 얼마만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제가 유일한 광고주이다 보니까 광고 타임 잠시 갖겠습니다. 저희 기업은 CS 코스믹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조성아 뷰티라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는 1세대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조성아 원장이 직접 프로듀싱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앞에서 보시다시피 16 브랜드와 투투 조성아 뷰티 브랜드 그리고 원더바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 16 브랜드의 밑에 있는 아이섀도우 제품이 저희가 실제 데이터 마케팅을 활용해서 300만 개 이상의 판매를 돌파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중심으로 저희가 마케팅을 진행한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디지털 마케팅을 시작하기에 앞서 있어서 저희 회사에서는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진행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디지털 마케팅 중심에 있는 환경을 좀 구축을 해야겠다 싶어서 저희가 구글 애널리틱스라든지 픽셀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활용 툴들을 저희가 세팅을 했습니다. 그 세팅을 토대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 뷰티 업계에서 진행하는 모든 마케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파워 블로거라든지 그리고 저희 포털상의 이제 SEO 검색 엔진 마케팅이라든지 그리고 SNS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 분석 도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광고 매체 소스를 심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마케팅 툴은 SNS 마케팅인데요. 저희가 일단 색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B&A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 컨텐츠에 좀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A 확실한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서 대략 한 10개 정도의 컨텐츠를 만든 후에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저희가 페이스북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고객들이 반응이 좋았던 컨텐츠를 저희가 데이터 마케팅에 활용을 해서 광고를 집행하게 됩니다. 일단 픽셀이라는 저희 페이스북에 좋은 툴이 있기 때문에 이 픽셀을 통해서 저희가 광고를 집행을 하고 그 픽셀을 통해서 들어온 이제 고객들의 데이터를 축적시키고 또 이 픽셀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이제 광고 매체에 활용을 합니다. 정확한 타겟팅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저희가 이 광고를 진행하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광고비를 한 1,000만 원 정도 집행했을 때 대략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한 2개월, 3개월 진행을 했더니 매출이 좀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좀 보입니다. 광고비를 늘리면 늘릴수록 저희가 매출이 증가를 했는데 어느 시점에 이제 광고비를 늘림으로써 매출이 꺾이는 시점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던 찰나에 앞에서 발표했었던 텐디 대표님을 만나서 제가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저희가 광고 매체에 심어서 또 어떻게 매체를 집행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페이스북 픽셀 데이터에 텐디 데이터를 구입을 해서 믹스 앤 매치를 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그 쇼핑몰 앱을 구매한 고객들의 타겟팅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뷰티 어플을 통해서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다면 이 뷰티 어플에 있는 어떤 고객들의 데이터를 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사서 저희 데이터 믹스를 시켜서 광고를 다시 한번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광고를 집행하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또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 매출을 보시면 구매 전환율은 약 135% 정도 증가를 했고요. 전체적인 매출 퍼포먼스는 약 174% 정도 저희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마케팅을 데이터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가 시너지 효과가 돼서 전반적으로 모든 마케팅에 이 영향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아이매거진이라는 제품이 거의 한 300만 개 이상 정도 판매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 조성아 뷰티에서는 이런 데이터 마케팅의 중심으로 잡고 데이터 마케팅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그 조성아 뷰티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 이주연 박사님께 다시 한번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마지막 세션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